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회식 다음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옥살산 칼슘이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며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A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전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때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콩과 두부가 정말 좋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 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섭취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칼슘 등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인의 식단에는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하고 노화되면서 생기는 손상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지연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캡사이신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내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 이곳저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 효과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탈모 개선에도 효과가 좋은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저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레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또는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 꾸준히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그리고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그리고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요.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이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또는 반찬을 만들 땐 처음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 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 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겨울철 군고구마일 만큼 고구마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고구마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의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는 얄라핀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더불어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대장학문학회와 대한암협회에서는 매년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의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평소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질환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은 고구마 한 개당 약 13%가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혹시 고구마 중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섭취된다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의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 전염 가능성이 있어 보관할 때 검은무늬병 걸린 고구마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무늬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점이 있는 곳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히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생고구마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안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두 개 결합한 이당류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시럽이나 물엿, 올리고당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혀지는 찐 고구마와 다르게 군 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활동 시간이 충분해져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현미처럼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역시 금물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고자 한다면 익힌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생고구마를 하루에 10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지죠.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 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서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얹힌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든 일을 마친 위장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소장으로 내려보내려 하는데 소장에서는 당분 함량이 많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세포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식도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만 드시도록 하고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로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콩나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